임플란트 30만원 초특가, 이 광고에 끌려갔다가 수백만원짜리 견적서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돈만 받고 사라지는 치과 먹튀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월 매출 1억 원을 찍어도 적자라는 원장들이 속출하고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치과 폐업 속도가 8배 넘게 빨라졌어요. 문 연 지 5년도 안 돼서 간판 내리는 곳이 5 중 하나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만큼 투자해서 개원해도 버티지 못하는 거죠. 한 세대 만의 꿈의 직업에서 생존 전쟁터로 바뀐 대한민국 동네 치과, 그 출혈 경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번화가를 걸어보면 한 건물에 치과가 2~3개씩 들어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같은 블록 안에 4~5곳이 경쟁하는 광경도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편의점보다 치과가 많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돼버렸죠.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안정과 성공을 상징했어요. 특히 치과 의사는 개원만 하면 돈을 번다는 공식이 통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치대 진학을 권했고 젊은 치과 의사들은 대출을 끌어모아 개원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지금 동네 치과의 현실은 그런 기대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2023년 행정 데이터가 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한 해 동안 새로 문을 연 치과는 2,350곳이었고 문을 닫은 곳은 1,298곳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한 해에 4,000곳 넘게 개원하고 폐업은 600곳 수준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새로 여는 곳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문을 닫는 곳은 2배 넘게 늘어났어요. 치과의 평균 수명 자체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운영 기간별로 살펴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문을 연 지 1년도 안 돼서 폐업하는 치과가 전체의 6%에 달합니다.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곳은 무려 20%나 돼요. 월세를 60번 내기도 전에 5곳 중 1곳이 간판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항목을 말해요. 임플란트, 치아 교정, 라미네이트 같은 시술이 대표적이죠. 치과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 비급여 시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지출부터 줄이게 돼요. 치과 치료가 바로 그런 영역이죠. 지금 치과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말이 있어요. 직원 월급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 이미 사람을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치위생사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버겁다는 원장들이 늘고 있어요. 매출이 줄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은 그대로이니 인건비가 가장 먼저 손대기 쉬운 항목이 돼버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병원 이용 습관도 달라졌어요. 감기에 걸려도 병원 대신 약국에서 버티고 허리가 아파도 물리치료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건강검진 횟수를 줄이고 한의원 방문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아졌죠. 그 중에서도 치과는 타격이 가장 심해요. 대부분의 시술이 비급여라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영역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동네 치과의 위기는 단순히 의사 개인의 경영 실패가 아니에요. 치과가 너무 많아진 것, 경기가 나빠진 것,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바뀐 것이 함께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치과는 여전히 돈이 되는 사업처럼 보여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드나들고 임플란트 한 건에 수백만 원이 오가죠. 월 매출 1억 원을 찍는 치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1억 원의 속을 들여다보면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치과를 새로 열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3억에서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과 맞먹는 금액이죠.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은행에서 빌립니다. 요즘처럼 이자가 높은 시대에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료도 큰 부담이에요. 치과는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지하철역 근처나 번화가의 좋은 자리는 임대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죠. 월 500만 원은 기본이고 입지가 좋은 곳은 1천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해요. 1년이면 그것만으로도 억 단위가 나갑니다. 장비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환자가 앉는 치과용 의자 한 대에 수천만 원이 들고 엑스레이 장비와 CT 촬영기는 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대부분 리스라고 해서 장기 렌탈 형태로 들여오는데 매달 리스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가죠. 의료 장비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구식 취급을 받기 쉽고 그때마다 새로 교체해야 하니 비용이 계속 듭니다.
직원 월급도 큰 비중을 차지해요. 치위생사 한 명당 연봉이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회사가 절반씩 내줘야 하고 퇴직금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지죠. 규모가 있는 치과라면 치위생사 서너 명의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둬야 하니 인건비만 월 1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해요. 재료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부품, 보철물을 만드는 재료, 치료용 소모품 같은 것들은 시술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싼 재료를 쓰면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비싼 재료를 쓰면 남는 게 줄어들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부담은 피할 수 없어요. 여기에 광고비까지 생각해야 해요. 예전에는 입소문만으로도 환자가 찾아왔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 검색 광고, SNS 홍보, 리뷰 이벤트 같은데 매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쓰는 게 업계 평균이에요. 광고를 안 하면 검색 결과에서 밀려나면 새 환자가 끊기죠. 이 모든 비용을 합쳐볼게요. 월 매출 1억 원이라고 해도 임대료 1천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재료비 3천만 원, 대출 이자와 장비 리스료 2천만 원, 광고비 50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500만 원 남짓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바로 적자로 바뀌죠. 통장에 1억 원이 찍혀도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예요. 더 큰 문제는 매달 1억 원을 버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환자가 적은 시기도 있고 경기가 나빠지면 환자 수가 확 줄어듭니다. 매출이 8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적자는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일부 원장들 사이에서는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와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런 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치열한 경쟁을 이해하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2000년대 초반 임플란트가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치과의 황금기였습니다. 당시 임플란트 가격은 하나에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이었어요. 큰 병원이나 대형 치과에서는 300만 원을 받는 것도 흔했죠.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시대였고 모든 임플란트가 전액 본인 부담이었어요. 하나만 심어도 치과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경쟁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원장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술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으니 따로 광고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동네에 치과가 몇 개 없으니 입소문만으로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실력만 갖추면 환자가 알아서 찾아오는 시대였죠.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등장했어요. 바로 치아 교정 열풍이었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SNS와 외모 관리 트렌드에 맞물려 교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한 건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었고 교정 환자는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병원에 오기 때문에 치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어요. 이 시기 치과는 단순히 아픈 이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뷰티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황금기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뛰어드는 사람도 급격히 늘어났죠. 치과대학을 졸업한 젊은 치과 의사들이 너도 나도 개원에 도전했어요. 환자 수는 크게 늘지 않는데 치과 수만 계속 늘어나니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자 가격 전쟁이 시작됐죠. 250만 원 하던 임플란트가 150만 원으로 다시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떤 곳은 30만 원대 초특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나를 팔아서 많이 남기는 대신 이익을 줄이고 많이 파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환자를 뺏기는 상황이 돼버렸죠. 비슷한 일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치과 의사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치과끼리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면서 폐업률이 치솟았습니다. 한국은 약 20년 정도 늦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셈이에요.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임플란트 가격은 바닥을 쳤고 교정 시장도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치과는 살아남기 어렵죠. 황금기의 추억만 믿고 개원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젊은 치과 의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저가 공장형 치과입니다. 큰 돈을 투자해서 사람 많은 곳에 자리 잡고 파격적으로 싼 가격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는 이런 형태의 치과가 기존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번화가를 걷다 보면 어김없이 눈에 띄는 광고가 있어요. 임플란트 30만 원 초특가 이벤트. 보통 시세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죠. 치과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미루던 사람들에게는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싼 가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엄청난 물량에 있어요. 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대형 공장형 치과 한 곳에서 한 달에 임플란트를 3,000개 심으면 적자이고 4,000개 이상을 심어야 본전이라고 합니다. 동네 치과 수십 곳이 1년 동안 하는 수술 건수를 한 곳에서 한 달 만에 해치우는 규모예요. 이런 엄청난 물량을 처리하려면 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해요. 환자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대신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을 쓰죠.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십 건의 시술을 하고 나머지 과정은 직원들이 나눠서 맡습니다. 효율은 올라가지만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심한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죠. 법적으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직접 소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병원 경영을 도와주는 별도의 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본이 흘러들어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의사가 사실상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처럼 돼버리기도 하죠. 수익을 최대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환자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리기 쉬워요. 높은 임대료, 많은 직원, 대대적인 광고,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싼 진료비를 유지하려면 어딘가에서 아껴야 해요. 가장 손쉽게 줄이는 부분이 재료비입니다. 싼 임플란트 부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하나당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죠. 좋은 재료를 쓸 여력이 구조적으로 없어요. 공장형 치과가 동네에 하나만 들어서도 주변 치과들은 비상이 걸려요. 기존 환자들이 싼 가격에 끌려 떠나고 새 환자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죠. 똑같이 가격을 낮추자니 수지가 안 맞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환자가 줄어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출혈 경쟁에 끌려 들어가게 돼요. 동네 치과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함께 가격을 낮추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버티다가 문을 닫을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자본과 규모에서 밀리는 작은 치과가 거대 공장형 치과를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격 경쟁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또 다른 전쟁이 더해져요. 바로 광고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실력 좋은 의사가 성공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진료 실력보다 마케팅이 더 중요해진 본말이 뒤바뀐 현실이 펼쳐지고 있죠.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이 된 시대. 환자들은 치과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해요. 포털 사이트에 동네와 치과를 입력하면 수십 개의 결과가 쏟아지죠. 검색 결과 위쪽에 뜨는 곳이 클릭을 받고 클릭을 받는 곳이 환자를 얻어요. 첫 페이지에 이름을 올리느냐 마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과들은 검색 광고에 돈을 쏟아붓죠. 클릭할 때마다 돈이 나가는 방식인데 인기 있는 검색어는 한 번 클릭에 수천 원에서 만 원이 넘기도 해요. 하루에 수십 번 클릭되면 그것만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한 달이면 수백만 원이에요. 광고를 끊으면 검색 결과에서 밀려나면 환자가 끊기죠. 빠져나오기 어려운 굴레에 갇히게 돼요. SNS 홍보도 필수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에 치료 전후 사진을 올리고 시술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죠. 직접 만들기 어려우면 전문 업체에 맡기는데 월 비용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문제는 이 비용이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에요. 광고에 돈을 쓴다고 의사 실력이 좋아지거나 장비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죠. 오직 환자를 끌어오는 데만 쓰이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안 쓰면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배달 앱에서 광고를 해야 가게가 눈에 보이는 음식점처럼 치과도 돈을 써야만 환자 눈에 띄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환경에서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질돼요. 치료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얼마를 쓸 수 있는 고객으로 계산하게 되죠. 리뷰 관리도 치열해요. 별점 하나 차이로 환자가 다른 치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좋은 리뷰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시술 후 리뷰를 남기면 스케일링 무료, 커피 쿠폰 증정 같은 이벤트가 흔해요. 일부에서는 가짜 리뷰를 사거나 나쁜 리뷰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 전쟁의 승자는 돈이 많은 대형 치과예요. 동네 치과는 그 경쟁에 뛰어들 여력도 없고 뛰어들어도 이기기 어렵죠. 가격 경쟁과 광고 전쟁이 격화되면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요.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과잉 진료입니다. 싼 가격으로 환자를 끌어들인 뒤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간단한 치료로 충분한 치아인데도 무조건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거나 뼈 이식 같은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처음 광고에서 본 30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짜리 견적서가 나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임 진료예요. 위임 진료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의사가 아닌 직원이 대신하는 것을 말해요. 환자는 당연히 의사에게 치료받는 줄 알고 찾아가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직원이 중요한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명백히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누가 시술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증명하기 곤란하죠. 이런 부실한 진료의 결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대표적인 합병증이에요.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심하면 잇몸뼈까지 손상돼요. 최근에는 더 황당한 피해 사례도 나왔어요. 치과 먹튀입니다. 헬스장에서 돈만 받고 갑자기 문을 닫는 먹튀는 익숙한 얘기인데 치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임플란트는 시술 과정이 몇 달에 걸쳐 진행돼요. 인공 뿌리를 심고 그게 뼈에 붙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가짜 치아를 올려야 하죠. 그래서 치료비를 미리 내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그 사이에 병원이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에요. 수백만 원을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문이 잠겨있죠. 전화도 안 받고 의사는 사라져요. 환자는 돈도 잃고 치료도 중간에 멈춘 상태로 남겨집니다. 비슷한 패턴이 다른 업종에서도 보여요. 2024년 기준으로 문을 닫은 카페가 12,200개를 넘었어요. 하루에 34곳꼴로 폐업한 셈이죠. 저가 프랜차이즈가 등장하자 기존 카페들이 문을 닫거나 함께 가격 경쟁에 뛰어드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치과도 똑같은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해요.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는 이유가 있죠. 30만 원 임플란트가 정말 가능한 건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 의사가 직접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돈을 미리 내라고 하면 나눠서 낼 수 있는지 협의하고 병원이 얼마나 오래 운영됐는지, 평판은 어떤지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치과의 위기는 홀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 충격이 의료 서비스에까지 퍼진 결과죠.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돈 쓰는 순서를 다시 정하기 시작했고 치과는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 중 하나가 됐어요. 소비의 중심인 40대, 50대 상황이 특히 어렵죠. 이 세대는 자녀 학원비, 집값,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월급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었죠. 한정된 예산에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당장 안 해도 죽지 않는 지출부터 줄이게 돼요. 아파도 참는다는 말이 현실이 됐어요. 이가 좀 시려도 잇몸에서 피가 나도 참고 넘기죠. 그러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치과에 가면 그때는 훨씬 큰 치료가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소비 습관 자체가 무조건 싼 걸 찾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하고 저가 빵집이 동네마다 생기죠. 가격 자체가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시대예요. 의료 서비스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 인터넷을 뒤지죠. 동네 치과들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아요. 환자 수는 줄어드는데 남은 환자들마저 더 싼 곳을 찾아 떠나죠. 가격을 낮추면 남는 게 없고 가격을 유지하면 환자가 없어요. 경기 침체라는 바깥 요인과 공장형 치과라는 안쪽 경쟁자 사이에 끼어서 양쪽으로 쪼이는 형국이에요. 동네 치과의 몰락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어요. 치과가 너무 많아지고 피 터지는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에서 진정한 승자를 찾기 어렵죠. 의사도 지치고 환자도 불안해하며 의료 서비스 전체의 질이 위협받고 있어요. 개원을 준비하는 예비 치과 의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무리한 개원은 빚더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죠. 개원만 하면 돈을 번다는 환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시장을 조사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소비자들에게도 경고가 필요해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말도 안 되게 싼 가격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싼 재료, 대충 하는 시술, 필요 없는 치료 권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시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손해는 환자 몫이에요. 동네 치과가 사라지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대형 상권까지 나가기 어려운 어르신들,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기 부담스러운 부모들,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믿을 만한 치과가 있다는 건 동네 인프라죠. 그게 무너지면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져요. 동네 치과의 몰락은 단순히 한 업종이 어려워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기 침체, 과잉 경쟁, 바뀐 소비 습관이 맞물리면서 전문직마저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교훈은 명확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도전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 뒤에 숨은 위험을 살펴야 해요. 내 몸에 직접 닿는 의료 서비스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